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교육. 가리키는 거죠. 육성한다. 가르치고, 치고, 성장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을까요? 무엇을 가리킬까? 그 다음에 왜 가리킬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리킬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만 있습니까? 어떻게 가리킬까? 여기에 산불정책. 뭐 안 돼요? 기부 입학 안 되고 본고사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왜 개판입니까? 뭘 가르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뭘 가르칩니까? 1번 입시교육. 왜?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 산불정책 이렇게. 이게 교육이냐? 이게 교육이다. 어디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무엇을 교육시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교육시키냐? 그랬을 때 네이션이다! 라고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네이션이라는 거를 번역하니까 어떻게 돼? 번역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민, 민족, 국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국민을 가리킵니까? 민족을 가리킵니까? 국가를 가리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네이션을 탑재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시민이라고 하는 거고. 국가의 네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고요. 도시의 네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티즌이 뭐예요? 시민이지. 그래서 네이션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이션이 뭐냐면은 첫 번째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 자, 이 역사는 무슨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까? 자, 건국의 역사를 건국부터 현재까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왜 지금 내가 존재하는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언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네이션이 없어요? 이룬 역사가 없고 을 갖고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네이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라고요. 어떻게 문화가 생겼는가? 왜 문화가 생겨요? 역사가 흘러가면은 이 역사에 따라서 문화가 존재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언어는 뭐가 되냐면은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네이션이란 단어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은 누리끼리 하다가 있어요. 영어에는 없는 단어인데 왜 생겼냐면은 조금 이게 사견입니다. 이거는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라고요? 백의 민족이죠. 백의 민족인데 조선 때까지 뭐가 잘 안 됐어요? 세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흰색을 입어보셔서 알겠지만 흰색은 어떻게 됩니까? 흰색은 표백을 하지 않으면 바래입니다. 이 바래지는 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누리끼리부터 시작해서 누렇고 그런 이 흰색이 바래가는 과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도 빨간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어떻게 돼요? 항상 바래진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재염색을 합니까?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이런 걸 안 가리키는 거지. 이 전통과 문화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는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드라마들이 자꾸 보라색 옷을 입혀요, 왕한테. 옛날에는 빨간색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라색은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은 유럽에서 왕실의 색깔은 보라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보라색의 느낌을 가져가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왕들을 보라색이나 분청색을 입힌다고. 옛날에는 그런 색깔이 없었어요. 그냥 빨간색, 들빨간색, 다홍색, 주황색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고, 하늘색도 파랑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색깔이라는 거지. 그래서 언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언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족이라는 단어도 아예 없었어요. 근데 민족이라는 단어를 네이션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역사와 전통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민족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나라에선 그게 됐다고. 왜 됐었냐면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전통을 갖고 왔거든. 그런데 이제 유럽은 어땠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나라가 쪼개졌다가 싸우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전쟁을 하고 같은 언어를 안 쓰는데도 하나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곳 네이션이라고 하고 국가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가는 거죠. 다른 국가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네이션을 가르쳐야 된다고. 네이션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이션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뭐만 가르쳐요? 국영수만 가르친다고. 그럼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 되었는가? 안 되는 거지. 입시를 경험한 역사와 전통이 우리를 네이션을 묶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계속 내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무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와 전통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민족이라고 하면 뭐만 갖고 얘기를 해요? 혈통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피가 흘러. 누구의 피가 흘러? 당군의 피. 난 본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자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수학도 가르쳐야 돼. 수학도 가르쳐야죠. 을 가리키고 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하우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네이션을 가리켜야 되는데 왜 가리켜야 되냐? 이제 수학이 왜 등장하느냐면은 하우에서 등장하는 거고, Y는 뭐냐면은 한 국가의 뭐가 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구성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나라라는 게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과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것도 나라고 이것도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개념으로 나라를 보죠. 이 개념이 사라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것을 생성시키려고 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 모른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 네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션을 강하게 가자 하는 게 뭐예요? 네이셔널 에다가 뭐가 붙어요? 이점이 붙어서 네이션을 강하게 합시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글로벌이라고. 글로벌리즘 뭐예요? 세계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그래서 우리가 1988년부터 계속 외쳤던 게 We are the world였고, 그 글로벌리즘으로 왔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셔널리즘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죠. 그게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션을 가리키는 게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하드웨어고, 이 스테이트는 뭘로 잡아가면 됩니까? 법으로 잡아가면 돼요. 하지만은 네이션은 어떻게 해야 돼? 가리켜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죠. 영주권은 뭡니까? 살아라. 뭐에 관한 얘기예요? 스테이트에 관한 얘기야. 시민권은 뭐예요? 있느냐 너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선거라고. 이 선거는 뭘 만드는 거예요? 이 네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네이션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네이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주권을 줘야 돼. 주권 가진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당초부터 뭐가 없었어요?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언제? 1945년에는 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유럽도 어땠어요? 예전부터 시민권을 먼저 준 게 아니죠. 유럽은 어떻게 됐어? 왕족부터 귀족으로 해서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흐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노예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 네이션을, 시민권을 획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획득하는 것만큼 모두 올라갔었어요. 교육 수준도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 그건 많이 무너졌긴 해. 유럽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이게 개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고 그냥 혼자 사는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인주의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바탕이 돼야 되는 것들은 다 버려놓고 뭐만 해? 인권 존중만 있는 거야. 인권 존중받기 전에 나는 누구야? 국민이라고, 시민이고, 그것을 가져가게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공부는 하나도 안 시키고 뭐만 시켜요? 국영수만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키냐?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를 가지고 이제 한 챕터를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w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먼저 뭘 이해해야 되면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딱 있으면 배워야 될 게 있지. 나 혼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세계고, 이 밖은 외부 세계죠. 그러면은 먼저 태어났어. 그러면은 뭐 할까? 아이의 입장을 봅시다.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뭐 하죠? 처음부터 울죠. 우는데 자기 지식을 막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먼저 뭐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흡수를 한다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이게 1번이야. 세상의 지식을 흡수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서 생각이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다 돌아가고 나면 출력을 하죠.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1번이 뭘로 들어갔어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네이션이 접신하듯이 네이션이 임하였나이다 이렇게 갑니까? 뭘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뭘로 공부를 해? 눈과 귀로. 그것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로서 습득을 합니다. 그렇죠? 언어로서 습득을 하니까 중요한 게 뭐야? 무슨 언어를 배워야 돼? 국어를 배워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어만 배워서 돼요, 안 돼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국어도 배워야 된다고. 근데 외국어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언어가 뭐예요? 영어죠.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위해서 뜸을 많이 들인 겁니다. 이제 막 갈게요. 그러면 이제 외국어는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과 인사이트는 어디서 납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 끝났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게 있죠. 출력이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 네이션과 함께 배우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야? 공인받은 생각이란 말이야. 아니지. 공인받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어떤 학문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거라는 학문을 우리가 진리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진리는 뭐야? 공인받은 지식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식이란 건 뭐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화된 생각이라고요. 자, 여기서 진리라고 객관화되고 지식이라고 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다시 사고가 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다시 지식이 되고 공통된 객관화된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진리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토론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나의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객관화되는 과정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증명이라는 거지. 그럼 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 증명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논리를 어디서 배워? 우리나라는 국어에서 배우려고 그런다고. 언어에서 배우려고 그런다고. 언어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식들을 이해시키는 영역이라고. 논리의 영역은 수학이에요, 수학. 알고리즘.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일단은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어, 영어, 수학이 맞아요. 근데 왜 배워야 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수포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못하냐면은 나의 생각을 어떻게 객관화를 시키지 못하고 어떻게만 얘기를 해요? 주관적인 얘기를 하죠. 주관적 주장을 한단 말이야. 주관적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 양극화가 되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고. 주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응. 반대되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그쵸. 왜냐하면은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이게 객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맞는 생각이구나라고 이해를 못해.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산이라고. 계산. 뭘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집합과 명제는 넘어가고 확률과 통계도 넘어가고 뭐만 배워요? 미분과 적분만 배운다고. 미분과 적분도 제대로 배우면 다행인데 제대로 배우나? 안 배우지. 뭐만 해? 계산해가지고 계산 잘하는 애는 1등급, 계산 못하는 애들은 9등급. 끝. 그게 무슨 객관화가 있고 주관적인 생각을 뭐 논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 분열만 일하는 거야. 왜? 서로 옳거든. 나만 옳아. 이거 옳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안 살아. 왜? 논리라는 걸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생각도 객관화해서 들어볼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러면 객관할 줄 표현도 하면 표현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사회가 이런저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뭘로 가? 그것을 판단해주는 사람, 옳다고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원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전문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왜? 그 사람의 어떤 논리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증명하는 것도 왜 증명해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끝까지 들어보긴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랑 권위를 인정합니까? 못하죠. 이 사람들도 그걸 하려고 해요? 안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만들어져? 보편적 진리가 없어지는 거야. 보편적 진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보편적 진리인데 객관화가 안 되니까 뭐만 해요? 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의견을 무시하면 되냐? 난 인권이 있는데 인권과 상관이 없잖아.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있잖아. 야 성급한 일관화의 오류 이런 거 알아? 뭐 어떤 오류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말하는 게 이거가 오류가 있어. 오류가 있다니 나는 인간인데 인격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이런 지금 너 논리에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 너는 건방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이런 훈련을 해봤어요? 자기 논리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서 서로가 이러한 식으로 했다라면 이게 맞고 얘에게 논리가 괜찮다 너의 생각이 참 옳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많이 해봤냐고. 이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 그렇지. 왜? 내가 여기서 지면은 어떻게 해? 내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틀렸다라고 인정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 다르다가 좋겠다라고 자꾸 우겨대는 거지. 틀렸다 생각을 하면은 맞는 진리를 향해 갈 텐데 다르다. 너는 그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면은 나는 A 생각하고 A가 진리인데 A를 생각해도 되고 B를 생각해도 A 다시를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게 무슨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이상한 공부만 시킨다고 계산 많이 해가지고 암산 잘하면은 막 영재라고 그러고 TV에 나와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지. 논리성이 무너지면 팩트가 무너지면 그런 것들에서 팩트가 무너졌으니까 제 말은 신빙성이 없구나가 아니라 우리 정치인 A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내가 나의 생각은 잘 없고 쟤의 생각이 다 오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삶에서는 종교로 넘어가면 믿음이잖아. 저 새끼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보편적 진리 위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받아들이고 팬덤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광신도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광신도만 있는 거야. 좌쪽과 우쪽으로 나뉘어서 뭐만 있어요? 광신도만 있지.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 생각을 정리해봐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정리합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계속 검증을 하면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 것만 비난해.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해. 그게 뭐예요? 광신도. 해보는 거지. 증명을 해보는데 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알아? 그런데 몰라. 이게 뭔지 아니? 그러면 모르면서 는 잘못된 거야. 민족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뭐부터 하라고요? 정의부터 내려야 돼. 언어의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그 언어를 쓰는 게 그냥 의미 없는 언어로 왈왈왈왈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자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국영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국영수가 답니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수포자가 너무 많잖아요. 수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안 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질 않는단 말이야. 아니 3번 2번 없이 배출하니까. 이게 증명이고 이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생각은 다 해요. 광신도도 생각이 있다니까. 저 사람 말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이 왜 옳으냐고 증명을 해보라면 뭐해? 안 한다니까. 광신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정치인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가 그 사람의 옳음의 기준이지.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그러면 대답을 못한다. 그래서 물어본다고. 야 보수는 뭐냐? 네가 생각하는 보수는 뭐야? 없어. 네가 생각하는 진보는 뭐냐? 없어. 누구야? 보수는 누구니? 그러면은 정치인 누구? 진보는 누구니? 그러면은 정치인 누구? 말이 그게 자기의 신념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야? 광신도고 개모 뭐 달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란 게 뭐예요? 언어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증명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 사회에 지식을 만들어내는 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준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했다 치는 거지. 수학을 하는데 이 수학을 배우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갑니까? 과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슨 과학과 무슨 과학이 있어요? 인문,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죠. 자, 인문사회과학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지식으로 만든다. 이 객관화 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설문이고, 이 설문을 뭘로 하는 거예요? 통계화로 해서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는 거라고. 여기는 자연과학은 뭘 합니까?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서 또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은 수학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지. 뭐와 뭐를?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고, 이 증명을 뭘로 합니까? 통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안 가르친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통계를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버리죠.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그 통계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대학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라의 모든 이론들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하고 인문과학하고 하는 것까지, 저기 자연과학 하는 것까지 배웠죠. 물리 외워야 되고 뭐 화학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있지. 국영수, 사회과학.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체능. 예체능은 뭐냐? 예체능은 풍성하게, 나의 사고를, 인사이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예체능이에요. 우리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안 시켜? 이거 안 시켜. 이거 풍성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능, 체능, 그 다음에 뭐 문화, 이런 거라고. 예술과 체육과 문화가 여기서 미술, 음악, 체육,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뮤지컬을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풍성하게 보면은 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뭔 건 안 시킵니까? 이거 안 시키고 이거 안 시킨다. 어떤 예체능? 뭐든지 하면 돼요. 음을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체육도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지. 뭐 체육이 엄청나게 과학적인 거 알고 계시죠? 체육하게 되면은 뭘로 가? 인체과학까지 간다고. 그러면 미술도 한번 볼까요? 미술은 어떻게 돼요? 미술은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다 있다고. 미술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붓으로 그릴 때 어떤 색과 어떤 색이 만나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구나 이런 것도 다 공부라고. 그런데 미술과 음악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게 인사이트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보인다고요. 최민정이 쇼트트랙 잘 타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렇죠? 저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하면서 궁금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법을 알게 되면 하나의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지. 그러한 풍성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거 언제 해야 돼? 이 예술과 체육과 문화를 언제 할 때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은 이미 여기로 들어와서 안 돼. 그렇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야. 이거. 어릴 땐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느껴야 돼.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한다니까. 언어는 언제 필요해요? 책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책을 읽는데 단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된 거잖아. 이해시키면 되는 거라고. 문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해. 우리나라 문법을 잘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까? 아니거든. 대화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쓴 단어가 내가 쓴 단어하고 다를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네이션에서 나오는 거라고. 네이션 교육을 안 시키니까 좌파가 쓰는 언어와 우파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보수가 쓰는 언어와 진보가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맨날 몸만의 싸움질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시키면 돼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표면적인 공부를 시키지 마라. 어떻게 시켜야 되냐? 본인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시켜야지? 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고민 해 안 해? 뭐만 하면 돼. 교육의 결과는 뭐야? 오로지 성적. 그 다음에 성적을 통해서 뭐 해? 계급. 힘들지. 우리나라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계급이라고 바라보는 그 관점들은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경쟁? 어디서 오는 건데? 왜 내가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그렇다고 수학 이런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거야. 우리가 수학을 진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밖으로 내 생각을 내보내는 일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닫고 살면은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포자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다 수학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수학을 잘하는 놈만 잘해야 먹고 살 게 많은데 다 잘하면 먹고 살 게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민이 되는 거죠. 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민이 되는 거야. 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민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회는 어떻게 돼? 수준이 높겠지. 그런데 뭐는 필이 생길까요? 계급 같은 등급이 생기지. 같지 않아요? 계급과 등급의 차이는 뭐예요? 계급은 신분이고 등급은 능력치라고. 내가 등급이 낮으면 뭐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돼. 그렇죠? 다른 거 하면 된다. 그래서 학교 때의 경쟁은 학교의 경쟁이 뭐가 되면 순위 매기기가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돼. 순위 매기기가 되니까 등급 매기기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강점 발견이 되는 거지. 수학은 빵점인데 영어를 잘하네? 그럼 영어 잘하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본 넘자야. 기본을 넘기려면은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유급도 있고 월반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면은 뭐라 그래? 불평등이라 그러고 양극화라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본이 뭐냐? 그러면은 기본 넘자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되게 잘 돼 있지. 공무원 시험에서 자 100빵이 합격해요? 아니면은 80이 합격합니까? 얘가 합격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얘는 왜 합격이 안 돼서 뭐 때문에? 꽈락이라 그러지. 뭐? 기본은 넘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유급도 기본이 안 되는 놈을 올려보낼 수 없다고. 1학년 교육이 안 됐는데 2학년 교육으로 넘기는 게 뭐예요? 무책임이지. 재수강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재수강을 안 시키죠. 왜? 차별. 왜 공부 못하는 애는 학교 안 올리냐? 뭐? 기본의 문제인데 이것을 뭘로 갖고 와요? 평등의 문제로 갖고 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평등한 게 어딨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기본은 가져가야 되는데 기본이 없으니까 자꾸 뭔 얘기 나와? 평등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평등해 본 역사가 5,000년 중에 얼마나 됩니까? 50년도 안 됐어. 기본을 못 넘은 사람 다른 거예요. 기본을 못 넘은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할 수 없어요? 자,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이지 않은, 여기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은 뭘 할 수 없냐면은 보편성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해? 보편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이에요. 이거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하지. 왜?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능력 안 되는 걸 뭘로 끌고 들어오면? 평등을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죽일 놈이 돼.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기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초졸이 되거나 중졸이 되거나 고졸이 되는 거지. 고급 계급화가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다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내 아들이 능력이 없다고 낙인 찍히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는 게 부모들이지. 중졸 고졸이라도 다른 거를 뛰어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중졸이지만 힘이 세. 그러면은 머리 안 쓰고 힘으로 쓰는 일을 하면 돼. 근데 내 유전자가 공부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돼? 내 자식이 그런 낙인을 찍히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인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대학, 수능, 학교, 유급 이런 거로. 그래서 유급이라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선생님의 책임인데 선생님들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왜 안 져요?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 아이가 시민이 되겠다를 내가 가르치는 애가 시민이 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내가 구분하겠다 그런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몸 안에 낙인 찍을 생각만 하는 거지. 나한테 잘 보여. 그래야 1등급 줄 거야. 그게 다 자기의 저거로 가져오는 거고. 애들도 뭐해?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워서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저는 밥그릇 챙기는 사람한테 내가 왜 고개를 숙여? 이렇게 다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든다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민의 숫자를 늘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늘려야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도 여기와 여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난 놈은 엄청 잘났고요. 우리가 이 잘난 사람의 머리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메시지를 던지지. 노력으로 된다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지. 근데 토끼보다 잘 달릴 수 있냐고. 노력으로 이겨낸다는 것만 가리키는 거야. 근데 빠른 건 빠른 거잖아. 토끼가 잠을 안 자면 얼마나 좋겠어. 토끼를 잠을 안 재워야지. 거북이만 만들어내. 다 토끼는 나쁜 놈들이고. 거북이가 만드는 세상이. 느린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퇴보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 네이션을 상실하고 우리가 뭔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평등 타령만 하고 인권 타령만 하고 계속 나
국가는 없고 뭐만 있어요? 이웃은 없고 누가만 있어? 나. 그러니까 뭐만 생겨? 무식하면은 갈등만 일어나지. 왜? 이해력이 이해를 못하지. 논리로서 이해해야 되는데 논리로서 이해 안 하지. 저 사람이 감정을 빼고 들어야 되는데 감정을 빼고 들어요? 안 들어요? 나랑 다른 새끼는 다 개새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개새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이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까지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